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원장님, 오늘은 가슴 성형 그 두 번째 시간, 가슴 성형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하긴 하네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변에 가슴 네.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안전성인데요. 가슴 보형물이 몸 안에서 터지는 일은 없을까요? 보형물이 뭐 터지는 거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꽤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TV에도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가십처럼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였어요. 근데 생리식염수 보형물은 이제 수술 중간에 일단 주머니만 넣고 물 주머니를 속에 이제 물을 연결해서 부풀린 후에 똑딱이 단추처럼 딱 이렇게 뽑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실링이 되면서 뚜껑이 탁 닫히는 이런 형태의 보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과하지 못해서 조금씩 새어나오거나 뭐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하지만 뭐 요즘 나오는 보형물은 이미 제작 회사에서 안전하게 제작되어서 나오므로 잘 터지진 않습니다. 이 보형물 한번 줘볼까요? 이런 것들, 이런 보형물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긴 했는데 이렇게 터지면 어떡하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까지는 해도 잘 터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 보형물을 그냥 이렇게 피부 표면에다 하는 게 아니라 피부 깊숙이 가슴 조직 뒤쪽에다 넣기 때문에 밖에서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터지는 일은 흔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드물게 터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이제 보형물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보형물 내부에 코헤시브 겔 형태로 이렇게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처럼 몸 밖으로 이렇게 주변 조직으로 쑥 이렇게 흘러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보형물이 만약에 터졌다면 신속하게 이제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술 후에도 불편감이 있으면 수술 받으신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엄청난 힘이 가해지는 부분이 아니라면 정말 터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원장님, 여성분들은 또 출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슴 수술 후에 모유 수유를 못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뭐 가슴 성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유 수유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형물은 이제 가슴 내부에 삽입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보형물이 주로 이제 모유가 나오는 유선 조직 근처가 아니라 그 밑에 위치한 가슴 근육 아래에 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가슴 근육 이제 위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시술법도 있어서 임신을 앞둔 여성이라면 한번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이제 수술을 할 때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 모유를 만드는 유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일부에서는 유륜 절개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유선의 일부를 또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모유 수유를 생각하신다면 유륜 절개는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성형 시에 사용하는 보형물 실리콘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서 모유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허가받은 정식 보형물은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단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인지 또 승인받은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가슴 수술 후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 정기적인 검진이나 유방암 검사는 가능할까요? 보형물이 있어서 초음파 검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보형물은 유선 조직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대흉근이라는 그런 근육 밑에 삽입이 되므로 모든 검사를 수술 전과 똑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성형수술 후에만 이제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35세 이상 되면
정기적으로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자가검진 또 병원 가서 또 한번 검진 받는 것을 이제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조금 맞춰서 검사를 하면 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다음은 현실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으실 텐데요. 가슴 수술 후에 비행기 탑승 괜찮을까요? 예, 가슴 수술 후에 비행기 탑승 가능합니다. 기압차에 의해서 보형물이 뭐 터지거나 변형이 생기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이제 불가항력적인 그런 압력으로 인해 터지거나 뭐 뾰족한 어떤 바늘 같은 데 찔리거나 했을 경우는 간혹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뭐 터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 요즘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이제 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술 후 뭐 당일 출국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 수술 후에 수영이나 골프, 운동 등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수술 후 이제 가벼운 운동은 한 일주일 정도부터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영이나 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이나 이 대흉근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수술 후 한 달 정도까지는 팔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무리한 과한 운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가슴 성형 수술의 부작용은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성형수술 부위와 다르지 않게 가슴 성형 부작용에 대한 소식을 뭐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가슴 성형의 어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구형부축을 들 수 있습니다. 구형부축은 가슴이 이렇게 돌처럼 좀 단단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뭐 사실 뭐 이를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미만성의 어떤 구형부축은 보형물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피막이 과하게 두꺼워지거나 과하게 단단해지면 보형물을 압박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구형부축의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이제 구형부축의 어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고자 하는 병원이 인정받은 정품 보형물을 사용하는지 또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내시경과 같은 이런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슴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파악해서 또 자신에 맞는 가슴 성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역시 궁금한 점이 모두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